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건강 문제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서 더 무서운 고혈압,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지 양태일 심장내과 전문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고혈압, 이 이름만 들어도 혈압이 높다라는 뜻이겠구나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고혈압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저희가 혈압을 재게 되면은요, 이제 높은 수치와 낮은 수치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높은 수치는 저희가 수축기 혈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낮은 수치는 이제 이완기 혈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정상이라고 부르게 되면 이제 수축기 혈압은 120 이하일 경우에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80 이하일 때를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고혈압의 기준은 저희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이야기하고요. 그 가운데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고혈압 전 단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혈압을 측정할 때 언제 재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진다고도 들었거든요. 뭐 술 마신 다음 날은 더 높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은 또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하던데 전체적인 평균치를 구하려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몸은 이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혈압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혈압을 재는 것이 고혈압을 진단하고 또 이제 관리를 하는 데 제일 중요한데요. 우선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확실히 기계도 이제 있고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보다 좀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혈압을 측정하겠다고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집에서 이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저희가 또 권유를 드리고요. 또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저는 병원에 오기만 하면 혈압이 높아요. 집에서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한테서 보다 정확하게 고혈압을 진단하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혈압을 측정을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혈압을 측정할 때 올바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집에서 잘 측정을 하려면요, 먼저 이제 검증된 혈압기를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최소한 5분 정도는 이제 편안하게 잘 쉬셔가지고 혈압이 쭉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등을 기대면서 이제 혈압을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혈압을 측정할 때에는 이야기를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아, 말하면 안 되는군요. 네, 그런 상황에서 혈압기를 이제 팔에 감을 때에는 팔꿈치에 이제 대지 않고 윗팔만 이제 감을 수 있도록 이렇게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윗팔에 감은 위치를 이제 심장 높이와 똑같이 맞춰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 번 측정을 해서 평균치를 구하면 되는 건가요? 네, 한 번 측정했을 때는 약간 불안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2번 측정해가지고 혈압 체크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특히 아침에 재는 거나 저녁에 재는 거는 상관은 없으신데 이제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서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이렇게 일정하게 측정하시는 것이 추후에 혈압 변동을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올바른 혈압 측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궁금한 게 혈압은 대체 왜 오르는 건지 그 고혈압의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고혈압은 이제 원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있으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유전적인 영향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두 분 다 고혈압이 있다고 하면 저도 고혈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제 환경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이제 납이나 수은, 카드뮴 같은 이제 중금속에 노출이 많이 되거나 이제 미세먼지, 특히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고혈압의 발생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이제 개인적인 영향이 되겠는데요. 안타깝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의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고혈압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소금을 많이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지방을 과도하게 드신다거나 운동 부족, 흡연, 음주 같은 것들이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식생활, 그리고 나의 평소 생활 습관이 어떻게 혈압에 작용하는지를 잘 꼼꼼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고혈압이
찾아오면 우리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단계별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걸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드라마에서 이제 보이던 이제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그러한 어떤 증상은 사실 실생활에서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고혈압이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증상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혈압의 별명이 침묵의 살인자가 된 게 증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증 고혈압인 경우에는 증상이 간혹 생길 수가 있는데요. 두통이 가장 흔하고 두통 경우에는 특히 뒤통수 부위나 아니면은 아침에 주로 발생하는 것이 조금 흔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어지럼증이나 두근거림, 피로감이 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오랜 고혈압으로 장기 손상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특히 심장 쪽이나 콩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혈뇨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소변에 거품이 많이 끼는 그러한 현상을 확인하신다면 혹시 내가 고혈압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다른 질환이나 질병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런 고혈압을 이끌어올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생활이나 유전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저희가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일차성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네. 하지만 몸에 특별한 병이 있어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이차성 고혈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덩어리가 몸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갑상선에 덩어리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호르몬을 이제 불필요하게 강제로 올려준다고 하면 그럴 때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이차성 고혈압이라고 부르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적절하게 약을 쓰고 있는데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거나 아니면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혈압이 조절이 안 된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한 이차성 고혈압을 조금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필요하면 검사를 진행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고혈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피는 우리 온몸에 있는 장기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고혈압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가 많이 돌고 이제 혈관이 많이 있는 그러한 장기들이 특히 취약한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심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혈압이 너무 높게 되면은 심장이 과도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하면은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뇌혈관 손상도 저희가 자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혈관부터 이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뇌에 작은 혈관이 터지는 미세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혈압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큰 혈관이 터져서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뇌출혈에서 몸의 절반을 못 쓴다거나 하는 증상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많은 작은 혈관들이 눈에 모여 있는데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은 망막에 미세 출혈을 일으켜서 결국 시력 손상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콩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콩팥은 그 자체가 거대한 혈관 덩어리나 마찬가지인데요.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콩팥의 미세 출혈이나 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콩팥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고요. 계속해서 관리가 되지 않고 혈압 조절이 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손상이 누적이 되면서 결국에는 투석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고혈압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평소에 좀 꾸준히 잘 혈압을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혈압 수치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돌연사했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혈압이 정상 수치인 경우에 우리가 진짜 몰랐던 침묵의 병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평상시에는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시는 그러한 어떤 분들을 저희가 간혹 가다가 이제 만나 뵐 수가 있는데요.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다른 혈관들이 아니고
폐 속의 혈관만 이제 혈압이 높은 그러한 병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팔로 저희가 혈압을 재는 일반적인 혈압 측정기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목이나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 심장 안쪽에 있는 폐 혈관의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 검사 자체는 이제 매우 이제 침습적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분들한테 검사를 진행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중기까지 크게 증상이 없으시다가 말기가 돼서야 호흡곤란이나 갑자기 가슴 불편감, 가슴 통증을 호소하셔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하고 보니 폐동맥 고혈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병은 비교적 희귀병이기 때문에 이제 숨이 차다 해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이런 검사를 다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혈압이 잘 유지가 되는데 호흡곤란이나 아니면 가슴 통증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근처에 있는 내과 전문의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좀 특이한 케이스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혈압과 관련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고혈압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혹시 이 고혈압이 남녀 성별 간의 차이가 또 위험성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날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으면은 이제 사람이 사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면은 그렇지 않은 정상인 분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보다 심장 쪽에 병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수준의 고혈압인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심부전이 많이 발생하고 심근경색 같은 아주 위험한 심장 관련된 병들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폐경 전에 비해서 폐경 이후에 이제 여성 환자분들이 혈압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폐경 후에 고혈압 발생 비율이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폐경 전후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고혈압은 이제 빨리 치료하고 조기에 이제 치료하면은 이제 더욱 더 그 효과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조기에 빨리 혈압을 측정하시는 게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시면은 빨리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기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약물 치료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보통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서 계속 복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속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약 받아도 지금 당장 그렇게 큰 수치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안 먹어도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가요? 네, 우선은 이제 고혈압이 진단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약물을 드셔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을 강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장, 콩팥, 뇌 이런 여러 장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데 이제 조절을 하지 않는 것은 몸을 이제 손상시키는 그러한 아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고혈압 약 중에서 몇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혹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약을 처방해주는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다리 부종이 있습니다.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려고 혈관을 늘려주다가 팔다리가 붓는 경우가 좀 종종 이제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다리를 붓게 하지 않는 다른 약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 다리가 부었는데 내가 혈압약을 추가했다 아니면 혈압약을 바꿨다라고 하면은 이제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약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제 용량을 조절하는 것을 이제 권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콩팥 기능 손상이 있습니다. 특히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혈압약을 복용할 때 현재 콩팥 기능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약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약을 새로 타시거나 했을 때 만약에 본인이 다른 병원이나 다른 의원에서 당신 콩팥이 안 좋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은요, 이제 혈압약을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콩팥에 영향이 비교적 덜한 그러한 이제 혈압약을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전해질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제 이뇨제라는 혈압약을 쓸 때 특히 좀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요. 몸에 이제 소금 성분을 제거를 하는데 이런 성분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를 했을 때 이러한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80세 이상의 노인분들한테 이제 이러한 약들을 복용시켰을 때 확실하게 좀 많이 이러한 증상이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주요 증상은 어지럽거나 너무 기운이 없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이제 보통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에 혈압약을 바꿨거나 혈압약을 새로 드셨을 때 이렇게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거나 이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있으시다고 하면은요, 이제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전문의와 자세히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혈압 등 만성 질환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 국가 지원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혈압은 좀 어때? 좋아진 것 같아서 약 그만 먹으려고. 잠깐! 고혈압은 조용히 진행되는 거예요. 의사가 질환에 대한 개인별 관리 계획을 세워드립니다. 혈당이 많이 떨어졌네. 그럼 잠깐! 과도한 당 섭취는 위험하죠. 올바른 식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운동 좀 해야 하는데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방법을 모르겠네. 잠깐! 방법을 모르면 찾아야죠. 운동 등 신체 활동도 관리해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시작하세요.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네, 가까운 병원에서 꾸준히 관리받으시면 다른 질환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혈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또 저혈압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혈압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어떤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혈압이 너무 낮은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내 몸에 뭔가 병이 있어가지고 혈압이 계속해서 낮다고 하면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저혈압을 저희가 쇼크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주로 출혈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세균에 감염이 돼 있거나 아니면 머리나 척추를 다쳐가지고 신경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심장 기능이 극도로 나쁠 때에는 이제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데 쇼크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저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주로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아니면은 밤 사이에 계속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고 난 다음에 급작스럽게 일어나려고 할 때 아니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적으로 하실 때에는 이제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립성 저혈압 에는 특별하게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잘 하시면서 이제 저는 혈압 검사할 때마다 계속해서 혈압이 낮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만성 저혈압이라고 부르고요. 주로 이제 젊고 이제 몸무게가 덜 나가는 여성분들한테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만성 저혈압은 특별하게 일상생활 지장이 없으시면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경미해서 치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선을 넘어서서 나는 좀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원인에 따라서 이제 저혈압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그러한 쇼크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원인 교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에 어딘가에서 피가 나가지고 몸에 피가 모자라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서 피가 나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지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세균성 감염 이런 것들이 의심된다고 하면 빨리 이제 항생제를 투약을 해서 이제 세균을 죽이는 그러한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이러한 쇼크 상태가 아니고 이제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은 이제 생활습관 교정을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빠른 움직임을 좀 자제하고 일어설 때에는 벽이나 책상을 이렇게 짚고 일어나면서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혈압이 너무 낮고 기립성 저혈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약간의 약물
치료를 권하는 경우도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혈압 치료 방법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살펴볼게요. 자, 제가 질문 드리면 앞에 있는 판넬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위험하다. 네, X입니다. 대부분 이제 만성 저혈압은 이제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요. 반대로 고혈압은 이제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더 위험하고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다가 화장실에 가면 고혈압 위험이 크다. 네, 맞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주 1회 이상 이제 야간요를 경험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고혈압 발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느끼셨을 때 주 1회 이상 야간요를 이제 경험을 하시고 혈압이 딱히 진단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좀 혈압을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것이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이네요.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혈압이 조금 높지만 건강하면 약을 안 먹어도 된다. X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내가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혈압이 계속해서 높으면은 이 이후의 건강을 위해서 혈압약을 드시는 것을 강하게 권고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X입니다. 이제 엄격한 식습관, 이제 운동 관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약을 드시다가 이제 끊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환자분들한테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먹으면은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속설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입니다. 고혈압 내버려 두면 실명이 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눈은 아주 작은 혈관들이 뭉쳐있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요. 이제 고혈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이런 혈관들이 터지게 되면서 눈에 미세 출혈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실명에 이르게 되는 아주 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날씨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추울 때 오르는 혈압, 여름엔 비교적 안전하다. X입니다. 사람은 기온에 따라서 혈압이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겨울에 조금 더 혈압이 높고 그다음에 여름에 조금 혈압이 낮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혈압의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본인이 혈압이 높게 측정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게 측정된다고 하면은 여름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계속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카페인은 꼭 끊어야 한다. 네, X입니다. 네, 요즘 이제 현대인한테서 카페인을 빼고서 생활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제 카페인을 섭취를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혈압이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뭐든 이제 적당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잔 정도가 제일 적당한 용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혈압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교수님, 고혈압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것부터 개선하는 게 좋을까요? 네,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네. 예, 금연과 금주가 먼저 우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혈압도 혈관 건강에 안 좋고요. 흡연도 혈관 건강에 안 좋고 이제 음주도 혈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당연히 혈관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다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요, 당장 오늘부터 이제 금연과 금주가 필요한데요. 먼저 이제 금연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단단해지고 하기 때문에 혈압이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이제 혈관을 특히 손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라도 이제 금연하시는 것을 좀 강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또 술도 많이 드시면 혈압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음주 자체가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요. 고혈압 약 이제 효과를 떨어뜨려서 똑같은 약을 먹어도 혈압이 덜 떨어집니다. 따라서 하루 권장량은 이제 소주 2잔 혹은 이제 맥주 1캔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이것보다 더 많이 드시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음주를 조금 더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식사를 바꾸시는 것도 이제 혈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선 소금 양을 줄이면 혈압을 떨어뜨려 주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매일 먹는 한식에는 소금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는 그런 식사가 됩니다. 이제 국이나 찌개, 장이 들어간 이제 다양한 반찬들에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현재 이제 먹는 소금량을 절반으로 줄이면은요, 혈압약 하나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지금 약을 줄일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물 요리를 드실 때에는 국물은 좀 덜 드시고 이제 건더기만 이제 골라서 드신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라면이나 칼국수, 냉면 같은 이러한 면 요리를 비교적 좀 줄이시는 게 이제 고혈압을 줄이고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면 약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일, 채소, 생선 등을 좀 많이 먹고요. 이제 두부, 콩 등의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요. 이제 특히 지방을 많이 드시는 거에 비해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 효과는 이제 혈압약 한 반 개 정도의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개선하면 좋을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운동을 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요. 네, 이제 운동은 이제 혈압 강화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운동을 해서 체중이 줄어들면은 너무나 좋겠지만요.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체중이 다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체중이 안 빠지면은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체중이 빠지지 않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도 중요하지만 강도가 제일 중요한데요. 최소한 땀을 삐질 흘릴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2시간 이상은 유지를 해주시는 게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운동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혈압 관리는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고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을 통째로 바꾸기보다 매일매일 조금씩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개선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태일 심장내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